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장중에 잘 버텨주고 있다가 한번 급락을 맞이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라인을 또 버텨내고 있어요. 여기 찍고 올라왔죠. 찍고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한 경제 지표까지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다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이것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이신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아직 업데이트를 못 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있고요.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있습니다. 총 150페이지 분량이고 천천히 읽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보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130원을 찍었고 저가는 3,020원입니다. 지금은 3,036원. 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이 부분에서 한 번에 암초를 만나 내려왔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다소 좀 눌림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계속적으로 추세가 꺾였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꺾였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힘을 못 받치고, 그리고 다소 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트럼프의 일이죠. 또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이 눌렸고, 이런 부분이 현재 이런 상황이 왔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도 같이 눌렸죠. 이런 부분으로. 자, 이겁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일제히 발표했고, 이런 부분에서 해외 이제 미디어 쪽 있죠. 미디어 쪽.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해서는 100% 관세 부과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등의 여러 미디어 관련주가 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금리 결정에 우리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관세 타겟이 진행된 거죠. 진행된 거고, 이러므로 인해서 리플이 눌렸고, 뭐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렸어요. 메이저 코인도 다 눌렸고, 비트코인도 눌렸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현재까지는 여기를 버텨내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좋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고요. 이제 여기를 찍고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하락보다는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로 인해서 눌렸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또 인터뷰를 또 진행했어요. 어떤 인터뷰냐면 이겁니다. 트럼프 미국이 암호화폐에 손 놓고 있으면 중국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발표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BC 인터뷰에서 나는 암호화폐를 원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이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이를 취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암호화폐는 굳건히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또 암호화폐는 미래고 또 우리는 뒤처질 수 없다라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관세부터 좀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여기에 메이저 코인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플한테 어떤 소식이 또 전해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XRP 암호화폐의 큰 승리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 판사가 애플에게 이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해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뭐 어떤 명령이냐 보면,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지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 속에서 지금 미국 판사가 애플이 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옵션 앱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또 이게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사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 업데이트가
XRP 지지자들 또 탈중앙 금융 지지자들의 특히 열광을 받게 했다. 그 환호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의 주요 승리로 이게 관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사가 직접적으로 애플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법원 판결 앱스토어의 독점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 판결이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오랜 법적 싸움부터 비롯된 것이고요. 또 애플이 이 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 반경제적 통제를 유지한 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 이 미국 순회 항소법원이 애플이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수단으로 이게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이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또 일반적으로 30% 삭감하는 주장을 또 애플의 생태계를 통해서 이 모든 거래를 리우팅하지 않고도 사용자를 암호화 또 호환 플랫폼 또는 지갑으로 인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결제의 섹터인 XRP는 당연히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암호화폐 그리고 XRP 커뮤니티는 이는 낙관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이런 것은 이 XRP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판사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판사들도 이 미국 법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히든노드가 블랙록의 파급 효과를 가져다 쓰고 있고 또 이 XRP가 이 기관 정착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리플의 최근 자산 및 이 전통금융에 관한 기관 접근을 촉진하는 글로벌 신용 네트워크 바로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이 블록체인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확장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이게 발판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 서술하고 있고요. X에 대한 이 저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바로 브렛은 이런 발전을 주목하면서 기관 투자와 또 이 기관의 토큰화 또 유동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 블랙록이 또 BUIDL 이 생태계에 바로 리플이 잠적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히든 노드를 인수함으로써의 이러한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파급력이 상당하고 여기에 리플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관이 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리플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히든노드라는 이 업체에 들어와 있는 기관은 300여 개가 돼요. 300개 정도, 300여 개가 되는데 하루의 처리량만 해도 100만 달러 그리고 연간은 뭐 몇 조가 된다고 하죠. 몇 조 달러가 된다 합니다. 10조 달러 뭐 그게 나오는데 이 100만 달러 이상을 처리하는 히든노드에 이 기반이 이제 어떤 것으로 갑니까? 바로 XRP 원장을 가죠. XRP 원장을 가면서 여기에 담보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가는 이 부분이 당연히 리플한테는 좋은 결과로 초래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블랙록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이 파나디움의 2024년 10월 17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노드와 코마이누는 블랙록의 USD 기관의 디지털 유동성 펀드 바로 BUIDL의 3자 담보관리 계약에 따라서 적격 담보로 공동으로 추가된 부분 이런 계약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바로 BUIDL 여기 투자자는 히든노드를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블랙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블랙록의 이 디지털 유동성 펀드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히든노드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는 블랙록과 XRP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구조를 통해서 기관이 담보를 거래를 참여하는 동안에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고 규제된 커스터디를 유지할 수가 있는 부분 또 10월 발표 당시에 히든노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리플과는 관계가 없었죠. 리플은 오래 인수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리플의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BUIDL은 인프라와 또 이 긴밀한 통합을 통해서 이 리플의 광범위한 기관 네트워크 이 리플 전략적 통제하에 있게 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는 블랙록이 리플을 더욱더 리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움직임의 중요성이 뭐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토큰화하면서 또 유동성과 규정 준수를 모두 추구하는 기관의
온체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BUIDL이 바로 이 자체 특성에 의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리플에 대한 이제는 리플로 확대되는 제도적으로 리플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날 수밖에 없죠. 리플이 원했던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핵심 인프라로 제공자로 여겨져 왔죠. 그동안. 그래서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뭐 CBDC가 있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라고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이 XRP의 이 글로벌 유동성 가계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 또 히든노드의 인수라는 자체가 리플이 결제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기관의 결제, 담보, 토큰화된 금융의 중심이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블랙록 이 생태계에서 만든 히든노드 역할에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히든노드니까 당연히 리플은 XRP에 이러한 정착지를 지원하거나 또 심지어 강화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 이 BUDL이 좀 어렵긴 하네요. IDL이 3자 담보 구조의 이런 부분의 통합됨에 따라서 리플이 히든노드를 통해서 이제는 주요 금융업체 또 주요 중개 솔루션 또 교체하는 프레임워크에 액세스할 수가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는 좋은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체적으로 고급 이 법정화폐 증권을 위해서 예약된 여러 기관 시스템 이런 디지털 자산과 인터페이스 하고 있고 또 리플이 히든노드 이 제어가 이제는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 좋은 호재성이 자꾸 쏟아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예전에 어제였나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다크풀이라고 장외 매매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얘네들은 이 단가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계속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단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이 매집이 끝나면 또 이 다크풀의 이 소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고갈이 되고 있답니다. 계속 이제 없어지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는 현물 시장으로 옮겨지면서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을 모으고 있고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고 또 경제지표도 제가 오늘 발표했다고 했죠. 이 경제지표 또한 지금 지금 이 구매자 관리 지수는 예측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것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또 따로 이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또 실제로는 높게 나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표 자체, 경제 지표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롤러코스터 탈 수 있게 타게끔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혼돈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여기에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체크하고 가면 당연히 대응할 수가 있고 또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 이슈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과 구간이 정말 중요해요. 비중을 왜 나눠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 현금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냐면 시장은 늘 변동성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눌림목을 공략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꼭 나눠 현금 확보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고래들 역시도 현금 확보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리랑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같은 비슷한 포지션을 취한다면 손실은 적고 그리고 수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현금 확보를 해놨다면 이런 눌림목에 진입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개수가 코인의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가 낮아지죠.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는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고점은 매도는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막상 이 투자자들과 지금 이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이때는 꼭 매수를 하시고 이때는 꼭 팔아야 됩니다라고 할 거니까 꼭 이런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잡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이런 정보는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정보도 다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 꼭 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이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